안녕하세요, 수학들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학 원 과목에서 뒷부분에 나오는 등비수열 뒤쪽에 나오는 원리합계에 대해 다룹니다. 이 영상만 잘 보시면 앞으로 수학 원에서 등비수열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거의 안 틀리실 거예요. 이 영상 하나로 원리합계 공부를 그냥 끝내주세요. 그러면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원리합계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이미지가 이자 붙이기라고 떠올리시면 돼요. 이자 붙이기. 원리합계 유형이 여러 개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 두 개만 일단 완벽하게 이해시켜 드릴게요. 일단 초반에 나오는 두 개를 완벽하게 천천히 이해해 보세요. 일단 첫 번째입니다. 연초 또는 월초에 A1씩 저축하는 거예요. A1씩 저축. 그리고 이자가 X%씩 계속 붙는다고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입금을 했어요. 첫 번째 입금. 그러면 우리 통장에 얼마 찍혔을지 봅시다. 통장에. 자, 이 이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연초나 월초에 A1씩 저축을 했는데 우리가 통장을 열어보는 시기는 월 말이나 연 말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입금을 딱 A1을 했어요. A1을 입금을 했는데 1월 1일에 입금을 하고 나서 12월 31일에 확인을 해봤더니 1년 지났으니까 나는 첫 번째 통장을 열자마자 이자가 찍혀있는 상태로 나한테 보이겠죠. 다시 1월 1일에 저축을 했는데 12월 31일에 통장을 열어봤어요, 우리가. 그러면 이자가 한번 찍혀있는 상태로 보이겠죠? 그러면 첫 번째 입금을 한번 하고 나서 우리가 통장을 확인했더니 A1 입금하고 통장을 확인하면 A 곱하기 100분의 100 더하기 X 이렇게 되겠죠. X% 이자가 붙었다고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두 번째 입금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입금. 그러면 통장 확인 한번 또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입금했던 건 이렇게 찍혀 있었는데 두 번째 통장을 열어봤더니 첫 번째 입금했던 건 이자가 한 번 더 붙었겠죠? 왜냐면 그 사이에 한 시기가 또 지났으니까. 그러면 첫 번째 넣었던 친구는 A 곱하기 100분의 100 더하기 X의 제곱 이렇게 돼 있겠죠. X%가 한 번 더 붙었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입금 금액은 입금하고 나서 통장을 열었을 때 이자가 붙어 있는 상태로 보이겠죠? 이렇게. 자, 두 번째 해이 1월 1일에 입금을 했더니 우리가 여는 건 연말이죠. 그러니까 이자가 붙은 상태로 또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입금을 한번 했어요. 세 번째 입금했어요. 입금. 이 입금 금액. 그리고 통장을 한번 열어볼게요. 또 이번 달 말에, 연말이나. 그러면 첫 번째에 넣었던 건 이자 한번 붙었다가 또 붙어서 보이겠죠. A 곱하기 100분의 100 더하기 X의 세제곱 이렇게. 그리고 저번 달에 통장에 있던 거는 또 이자 한번 붙어서 우리 그 다음 통장에 보이겠죠? 계속 다음 해의 통장을 열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100분의 100 더하기 X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자 한번 더 붙은 거. 그리고 이때 세 번째에 입금한 친구는 또 이자 붙어서 보이겠죠. 100분의 100 더하기 X 이렇게. 그러면 n번째 입금을 했어요. n번째에도 입금을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 통장에는 또 어떻게 보일까요? 첫 번째 입금한 친구는 첫 번째 해에 입금한 애는 이자가 첫 번째에는 한 번 붙어 있는 상태였고 두 번째에는 두 번 붙어 있는 상태였고 세 번째는 세 번 붙어 있어요. 그럼 n번째에는 이자가 n번 붙어 있겠죠. 100분의 100 더하기 x의 n제곱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해에 입금했던 친구는 이자가 계속 붙어가면서 a 곱하기 100분의 100 더하기 x의 n-1제곱 이렇게 보이겠죠. 이렇게 쭈르륵 계속 연속해서 쌓이는 거죠. 이자가 붙는 게 내 통장에 있던 금액, 이자 붙으면서 내가 넣는 거, 얘네들이 또 이자 붙으면서 내가 또 넣고 이렇게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은 n번째에도 입금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입금한 금액, 이때 A1을 입금했으면 확인할 때 A 곱하기 100분의 100 플러스 X 이렇게 보이겠죠. 왜냐면 n번째에도 1월 1일에 입금을 했는데 12월
31일에 통장을 까보면 붙어있는 상태로 보이잖아요. 이때 입금한 금액은. 자, 그런데 등비수열 n개의 합공식은 공비 빼기 1분의 초항에다가 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 빼기 1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도 얘는 가장 오른쪽을 초항으로 잡는 거예요. a 곱하기 100분의 100 플러스 x. 얘를 초항으로 잡아주면 공비가 100분의 100 플러스 x가 되는 거죠. 거꾸로 이렇게 등비수열 순서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초항 자리 a 곱하기 100분의 100 플러스 x 이렇게 초항 적어주고요. 공비 100분의 100 플러스 x 이렇게 써준 다음에 항의 개수 제곱 빼기 1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100분의 100 플러스 x 빼기 1 이렇게. 항의 개수는 n개입니다. 1제곱부터 시작하니까 n제곱까지.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외우세요. 연초나 월초에 저축을 하는 친구는 초항이 이자가 한번 붙은 친구가 초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비는 100분의 100 플러스 x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요. 조금 이따 문제로 볼게요. 한번 머릿속에 넣어놔 보세요. 자, 그 다음 이번엔 연말이나 월말에 넣는 거 한번 볼게요. 연말이나 월말에. 연말이나 월말에 A1 저축한다고 볼게요. 꾸준하게 A1씩. 그리고 이자가 X%씩 계속 붙는다고 볼게요. 계속 그냥 복리로. 그러면 첫 번째 내가 A1 입금을 했어요. 입금했어요. 그럼 내가 통장을 딱 열어봅시다. 통장을 딱 열어봤더니 A1 저축한 게 그대로 보이겠죠. 왜냐면 통장 열어보는 시기는 말이에요, 말. 자, 아까 연초에 넣었을 때는 입금을 1월 1일에 하고 통장 까보는 걸 12월 31일에 안 됐어요. 아, 그래서 통장 까자마자 이자가 붙은 상태로 보이는 거였죠. 그런데 이 친구는 12월 31일, 월 말에, 연말에 이렇게 연말에 12월 31일에 넣었는데 통장 까는 시기가 12월 31일이에요. 그럼 넣자마자 통장을 깠으니까 이자가 안 붙어있는 상태로 드러나겠죠. A1 이렇게. 여기 통장 금액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제 두 번째 해가 왔어요. 이때도 A1 입금을 한번 해봅시다. 입금 이렇게. 그러면 이전에 넣어놨던 친구는 이 두 번째 통장 까는 시기에는 이자가 한번 붙었겠죠. 이자가 한번 붙어서 이전에 넣었던 친구는 A 곱하기 100분의 100 플러스 x 이렇게 되겠죠. x% 늘어난 거. 그리고 이 두 번째에 넣은 친구는 그냥 A1 이렇게 그대로 보이겠죠. 왜냐면 첫 번째에 넣었던 친구는 이자가 붙은 상태로 두 번째에 보이지만 두 번째 해 2년차 때 12월 31일에 넣은 A1은 2년차 때 12월 31일에 통장을 까보면 A1 그대로 보이잖아요. 아니, 넣자마자 통장을 깠다니까요. 그래서 A1 이렇게 통장에 보이는 거고. 세 번째 해에도 저축을 또 한번 해봅시다. A1 입금을 또 했어요. 참 꾸준하죠. 그러면 통장 금액 한번 볼게요. 통장 금액. 이때 첫 번째에 넣었던 친구는 또 이자가 한 번 더 붙었겠죠. A 곱하기 100분의 100 플러스 x 이렇게 x%가 또 늘었어요. 두 번째에 넣었던 친구는 세 번째에 깠을 때는 이자가 한 번 붙었겠죠. 100분의 100 플러스 x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 해에 넣은 거. 세 번째 해 12월 31일에 넣은 친구는 세 번째 해 12월 31일 통장을 깠을 때 이자가 안 붙어 있는 상태로 그냥 넣자마자 통장을 싹 하고 열어봤으니까 A1 이렇게 나오겠죠. n번째 해 또 저축을 한번 해볼게요. A1 입금을 한번 해주면 우리 통장에는 얼마가 찍혀 있는지 보면은 첫 번째 해에 넣는 건 이자가 계속 붙었겠죠. 그래서 A 곱하기 100분의 100 플러스 x의 n-1제곱 이렇게 되겠고, 두 번째 해에 넣었던 건 이자가 계속 붙었겠죠. A 곱하기 100분의 100 플러스 x의 n-2제곱 이렇게 되겠고, 쭉쭉쭉 가서 마지막은 A1 입금한 거 그대로 보이는 거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우리 통장에 있는 금액 한번 합으로 깔끔하게 써봅시다. 얘는 이번엔 초항을 A라고 두고 공비가 100분의 100 플러스 X라고 곱하면 이렇게 등비수열이 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초항이 a니까 a1 이렇게 쓴 다음에 공비 100분의 100 플러스 x 이렇게 써준 다음에 항의 개수 n개 빼기 1 이렇게 써주고 100분의 100 플러스 x 빼기 1 등비수열 합공식이에요. 이렇게 우리 통장엔 찍혀 있는 거죠. 자, 이것만 잘 보시면 돼요. 연초나 월초에 저축하는 친구는 첫 번째 초항을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리고 공비는 그냥 x% 100분의 100 플러스 x 100분의 100 플러스 x 이렇게 써주면 돼요. 연초나 월초 이 워딩을 주의하세요. 그리고 연말이나 월말에 저축하는 친구 있잖아요. 초항이 그냥 금액이에요. 금액. 자, 연초나 월초는 초항이 금액에다가 이자 한번 붙은 게 초항, 연말이나 월말은 이자 안 붙은 게 초항. 구분하세요. 자, 이제 문제를 몇 개만 풀어볼게요. 말인지 초인지만 잘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예시 문제인데 하나도 안 어려워요. 제가 문제를 풀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얘기를 해드리면서 풀잖아요.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잘 봐주세요. 연이율 2%, 2%씩 이자가 계속 붙네. 매년 초에 30만 원씩 10년 동안 적립한대요. 잘 보세요. 초죠? 매년 초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연초나 월초에 넣는 친구는 나중에 우리 통장에 꽂히는 금액이 그냥 이자 x%면 100분의 100 플러스 x, 100분의 100 플러스 x 얘가 공비가 되는 거고, 등비수열 합공식에서 초항이 금액에 그냥 이자 한번 곱한 거랬어요. 연초나 월초면 그러면 연초에 넣는 거니까 초항은 금액 30만 원에 이자 한번 붙은 거 1.02겠죠? 왜냐면 2%니까 1.02. 그리고 공비가 1.02겠죠? 왜냐면 x%면 x% 증가하는 거면 100분의 100 플러스 x 얘가 공비였잖아요. 아까 위에 여기서 100분의 100 플러스 x 그러니까 여기선 2%니까 1.02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등비수열 합공식 써보면 되겠네요. 이거 그냥 우리 통장에 꽂힌 금액. 그럼 30 곱하기 1.02 초항 요렇게 써주고 등비수열 합공식 1.02의 항의 개수 10개죠. 10년 동안이니까 10제곱 빼기 1 요렇게 써주고 1.02 빼기 1 요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럼 이거 마무리 계산 30은 30 그대로 써주고 1.02는 50분의 51이잖아요. 약분하면 50분의 51 요렇게 빨간색 밑줄 그은 거 써주고 1.02의 10제곱은 1.2라고 여기 위에 나와 있어요. 여기 1.02의 10제곱은 1.2라고 문제에 나와 있죠. 그럼 1.2 빼기 1이니까 0.2 요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분자는 요렇게 깔끔하게 된 거고 분모는 1.02 빼기 1이니까 0.02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0.0이랑 0.2 사라지면서 분자에 10만 남을 거고 남는 거 계산해주면 일단 30이랑 50이랑 날리면서 여기 3 남고 5 남고 여기 5랑 10이랑 약분되면서 여기 2만 남고 그럼 남는 거 2 곱하기 3 곱하기 51이죠. 그래서 306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이 예시 문제 하나도 안 어려워요. 영상 앞부분 한번 잘 보세요. 자, 이제 다음 예시 문제 볼게요. 연이율이 3%고 이번엔 매년 말마다 15만 원씩 넣네요. 자, 위에 잘 보면 연말이나 월말마다 A1씩 저축을 하면 우리 최종적으로 통장에 꽂히는 금액은 등비수열 합처럼 보이는 등비수열 합으로 보이는데 초항이 그냥 금액 그 자체랬어요. 공비는 여기 쓰여 있는 건데 x%니까 100분의 100 플러스 x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예시 문제도 매년 말이니까 초항은 15 이렇게 그냥 써주고요. 공비는 3%니까 1.03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항의 개수 10개니까 이렇게 그냥 1.03 빼기 1 천천히 돌려서 보세요. 혹시라도 이해 안 가면 저 정말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1.03에서 1을 빼주면 0.03 이렇게 되겠고 1.03의 10제곱은 1.4라고 나와 있죠. 1.03의 10제곱은 1.4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1.4 빼기 1이니까 0.4 이렇게 써주면 되고 뒤쪽은 앞쪽에 15 남는 거 써주고 그러면
0.4랑 0.03 날아가면서 100을 둘 다 곱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두 개 각각. 그럼 얘는 40이 되겠고 얘는 3이 되겠네요. 그러면 3이랑 15랑 약분되면 여기 5 남겠고, 그럼 5랑 40 곱하면 200 이렇게 되겠죠. 2번. 다음 볼게요. 이 문제는 조금 특이해요. 자, 방금 예시 두 개가 그냥 너무 잘 알려진 공식처럼 푸는 원리합계 문제였고, 이 문제는 조금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든 목적은 이 영상 하나로, 지금 올리는 이 유튜브 영상 하나로 원리합계를 그냥 완벽하게 끝내버리고 싶은 거. 수학 1 과목에서 더 이상 원리합계를 공부 안 해도 되는, 그 정도로 이 영상을 좋게 만들고 싶어서 조금 어려운 문제도 한번 가져왔어요. 이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1월 1일부터 매년 초에 연이율 3% 복리로 예금한대요. 첫 해에 100만 원을 적립하고 둘째 해부터 적립금을 매년 3%씩 늘려간다고 한대요. 그럼 2029년 12월 31일까지의 원리 합계는 이라고 물어봤죠. 자, 일단 보면은 1월 1일이죠. 초에 넣는 거. 매년 초에 넣는 거. 매년 초에 넣는 건 그 해에 확인을 했을 때 이자가 붙은 상태로 보여야 돼요. 왜냐면 1월 1일에 입금하고 그 해에 확인을 할 때는 12월 31일에 확인을 하는 거니까, 나는 첫 해에 A1을 넣었는데 첫 해에 통장을 열었을 때 A 곱하기 이자 한번 붙은 거로 보인다는 거죠. 2020년 1월 1일에 넣는댔어요. 그럼 2020년 12월 31일에 우리 통장을 한번 까봅시다. 그러면 2020년 1월 1일에 넣은 100만 원은 이자 한번 붙어서 100 곱하기 1.03 이렇게 있겠죠. 2021년 12월 31일에 통장을 확인을 해볼게요. 통장 확인. 그러면 첫 해에 넣었던 거, 2020년 말에 있었던 친구는 이자가 한 번 더 붙었겠죠? 100 곱하기 1.03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전에 넣었던 친구는. 그 다음 2021년 1월 1일에 넣었던 거. 자, 2021년 12월 31일에 통장을 열었는데 2021년 1월 1일에 넣었던 건 일단 금액은 100 곱하기 1.03, 얘가 금액이고요. 왜냐면 금액을 3% 늘렸으니까 이게 이자가 한번 붙은 상태로 보이겠죠. 1.03 이렇게 한번 붙은 상태로. 이게 12월 30일에 보이는 금액이에요. 이게 투입금이에요. 왜냐면 적립금을 늘려서 넣었는데 그게 이자 한번 붙어서 보이는 거니까 연말에. 자, 이제 2022년 12월 31일에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첫 해에 넣었던 건 이자가 한번 더 붙어서 보이겠죠? 100 곱하기 1.03의 세제곱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해에 넣었던 거, 이 친구는 이자가 한번 더 붙었겠죠? 100 곱하기 1.03 제곱에다가 1.03 이자가 한번 더 붙었으니까 1.03의 세제곱 이렇게 쓰겠죠. 그 다음 이 2022년 1월 1일에 넣었던 거, 왜냐면 2022년 12월 31일에 확인하는 거니까 2022년 1월 1일에 넣었던 친구는 투입금이 100 곱하기 1.03의 제곱이에요. 얘가 투입금이에요. 얘가 2022년 1월 1일 투입금이라고요. 적립금을 3% 늘린댔잖아요. 그리고 얘가 이자가 붙은 상태로 보이겠죠. 1월 1일에 투입했는데 12월 31일에 확인을 하는 거면 이자가 한번 더 붙어서 보이겠죠. 1.03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규칙을 한번 봅시다. 2020년 12월 31일 우리 통장에 꽂힌 금액은 이 친구, 그리고 2021년 12월 31일 이 통장에 꽂힌 금액은, 이거 깔끔하게 써줄게요. 깔끔하게 써주면 100 곱하기 1.03의 제곱이 두 개 있는 거죠. 왜냐면 100 곱하기 1.03 제곱, 100 곱하기 1.03 제곱 아니에요? 그러니까 2021년 12월 31일에 보이는 건 100 곱하기 1.03 제곱이 두 개 있는 거겠죠. 자, 2022년 12월 31일에 보이는 금액은 깔끔하게 써주면 100 곱하기 1.03의 세제곱, 100 곱하기 1.03의 세제곱, 100 곱하기 1.03의 세제곱 보이시죠? 아, 그러면 100 곱하기 1.03의 세제곱이 3개 있는 거겠죠. 규칙 보이시죠? 그러면
2029년 12월 31일에 우리 통장에 있는 금액은 2020년이 얘였고 2021년이 얘였고 2022년이 얘였어요. 그러면 2029년은 100 곱하기 1.03에 10제곱에다가 곱하기 1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럼 답 깔끔하게 구해주면 1.03의 10제곱은 1.34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1.34랑 100 곱하면 134겠죠? 이거 뒤에 곱하기 10 남는 거 써주면 1340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자,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단 수학을 공부하려는 태도는 안 어렵다 라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 제가 수학을 공부할 때 그랬었거든요. 아니 어차피 고등학생들이 푸는 문제인데 내가 못 풀겠어? 전 이런 자신감으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아니 어쨌든 제가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혹시라도 이해 안 가면 앞쪽 돌려서 보세요.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등비수열에서의 원리합계를 절반 정도 끝낸 겁니다. 제가 원리합계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예시 문제들 더 갖고 와서. 일단 여기까지 이해하신 거 정말 잘하셨어요. 영상 뒷부분도 꼭 봐주세요. 우리 이 영상 하나로 원리합계 공부 그냥 끝내버립시다. 자, 이제 원리합계 심화 내용을 볼 건데 원리합계 심화 내용에는 대출금 나눠서 상환, 연금 한 번에 받기, 물건 할부로 사기 등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유형을 나눌 필요가 전혀 없어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최종 금액 비교. 이 최종 금액 비교, 이 한 가지 워딩만 가지고 제가 원리합계 어려운 문제, 정말 어렵다고 느껴지는 문제 5문제를 풀어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원리합계 내용은 이제 절대로 안 틀릴 거예요. 꼭 잘 봐주세요. 자, 첫 번째 원리합계 어려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철수는 자가용을 구입을 하면서 일부는 현금으로 냈는데 1,000만 원이 남았대요. 그러니까 내야 할 게 1,000만 원이 남은 거죠. 그리고 2년 동안 매달 말에 지급을 하네요. 이달 말부터 일정한 금액을 갚기로 했대요. 월이율 1%로. 그걸 복리로 계산할 때 매달 내야 되는 금액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복리로 했을 때 월이율 1%로 매달 꾸준하게 냈을 때 내가 24개월 동안 내는 총 금액을 먼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월이율 1%로 A1씩 24개월 동안 내가 내는 금액은 매달 말이라고 했었죠? 매달 말. 이달 말부터 매달 말에 매달 말에 내는 건 등비수열 합에서 초항이 그냥 금액 그 자체랬어요. 영상 앞쪽 보고 오세요. 그러면 A1씩 24개월 동안 1%씩 내는 금액은 A1 요렇게 싹 써주고 1.01 이게 공비였죠? 24 빼기 1 1.01 빼기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게 내가 내는 금액입니다. A1씩 24개월 동안 1%로. 그런데 내야 하는 금액이랑 같다라고 둬야겠죠. 얘가 뭐랑 똑같냐면요. 1,000만 원 곱하기 1.01에 24 곱해야 돼요. 자, 왜 이거랑 똑같아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받아야 되는 사람은 원래는 1,000만 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1,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24개월 후에는 이자를 1.01을 계속 곱하면 1,000만 원 곱하기 1.01에 24 아니에요? 그러니까 받아야 하는 사람이 지금 1,000만 원 받아서 은행에 놔두면 이렇게 변해 있을 거잖아요. 이 사람은 은행에 못 놔두면 그럼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은행에 놔뒀을 때만큼의 금액을 내가 맞춰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24개월 동안 내는 금액을 이 사람이 1,000만 원 받아서 은행에 놔뒀을 때 금액이랑 똑같다라고 둬야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최종 금액을 비교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 포인트는 내가 A1씩 월 말에 24개월 동안 꾸준히 내는 금액이랑 돈을 받는 사람이 처음에 돈을 받아서 은행에 놔뒀을 때 만들어지는 금액이랑 같도록 최종 금액을 비교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유형은. 그럼 이제 계산 한번 해줄게요. 둘이 같다라고 나와 있는 걸 이렇게 써준 거고 1.01에 24제곱은 1.27로 나와 있죠? 바꿔줄게요. 그럼 A 곱하기 1.27에서 1을 뺀 거니까 0.27이 될 거니까 여기 0.27 이렇게 싹 써주고 1.01에서 1 뺀 거니까 분모에는 0.01 이렇게 써줄게요. 1.01의 24제곱은 1.27이니까 1000 곱하기 1.27은 1270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0.01이랑 0.27 약분되면서 27만 남아있을 거고 A는 1270을 27로 나눈 거니까 40
7점 몇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1,000원 이하는 버린다라고 했으니까 47만 원. 할부 두 번째 문제 볼게요. 100만 원짜리를 구입을 했는데 40만 원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을 할부로 지불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60만 원이에요. 일단은. 왜냐하면 100만 원 중에 40만 원만 현금으로 지불을 했으니까. 그 다음 진영이가 매달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A라고 둔다면 A1이라고 둔다면 월요일 2% 복리로 24회에 걸쳐 납부한 건 매달 말이면 등비수열 합에서 초항이 금액 그 자체랬죠. 그럼 A 이렇게 써주고 2%니까 1.02가 공비가 되겠죠. 1.02에 24제곱 빼기 1 공비 빼기 1 이렇게 등비수열 합공식 써주면 되겠죠. 이게 뭐랑 똑같냐면 60만 원 곱하기 1.02에 24. 자, 우리가 내야 하는 금액을 60만 원에다가 이자를 24번이나 곱해주는 이유는 만약에 우리가 지금 60만 원을 줘봐요. 그럼 받은 사람은 은행에 놔두면 이자 24번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 받을 사람의 손해를 메꿔줘야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거 마무리 계산해주면 1.02 빼기 1은 분모는 0.02가 되겠고 1.02에서 24제곱은 1.48이라 나와 있으니까 1.48에서 1 빼주면 0.48 이렇게 써주고 A 있던 거 써주고 뒤쪽은 60 곱하기 1.02의 24제곱은 1.48이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0.48이랑 0.02 약분되면서 24만 남겠죠. 24랑 60은 12로 약분되니까 12로 나눠주면 2가 되겠고 12로 나눠주면 5가 되겠죠. 여기 2는 1.48이랑 나눠지면서 74, 0.74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결론 A는 5 곱하기 0.74니까 3.7이 되겠죠. 3.7만 원, 37,000원. 2번입니다. 원리합계 활용 문제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포인트는 최종 금액 비교예요. 잊지 마세요. 최종 금액 비교. 일단 문제를 읽어보면 송이가 7월부터 매월 말에 9만 원씩 20회에 걸쳐서 갚는데요. 월요일 2%고 한 달마다 복리로 계산. 그러면 송이가 내는 총 금액, 최종 금액 비교하는 거예요. 송이가 내는 총 금액은 초항은 금액 그 자체겠죠? 말마다 제출하니까 말마다 돈을 내니까 금액 그 자체가 등비수열 합에서 초항이 될 거예요. 공비는 2%니까 1.02가 공비가 되겠죠. 20회에 걸쳐서 갚는다고 했으니까 항이 20개가 있을 거고 빼기 1 등비수열 합공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공비 빼기 1 이렇게 써주면 얘가 송이가 내는 최종 금액입니다. 최종 금액 비교하는 거니까. 그러면 구입 시 노트북 값을 K라고 둔다면 우리가 내는 총 금액은 K 곱하기 1.02의 20제곱이랑 똑같아야겠죠. 왜냐면 만약에 우리한테 안 빌려줬으면 그 사람은 그냥 20개월 동안 이자 받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때문에 이자를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자를 붙인 금액으로 줘야 된다고요. 손해를 메꿔줘야 되니까. 자, 그럼 이거 계산 깔끔하게 해봅시다. 1.02에서 1 빼면 0.02 분모에 이렇게 싹 써주고 1.02의 20제곱은 1.5라고 나와있죠? 그럼 1.5에서 1 빼주는 거니까 0.5 이렇게 써주면 되고 앞에 9 있던 거 써줍시다. 그리고 뒤쪽은 K 곱하기 1.02의 20제곱인데 이거 1.5라고 문제에 나와 있어요. 곱하기 1.5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1.5랑 0.5 사라지면서 오른쪽에 3 남겠죠. 그리고 3이랑 9랑 약분되면서 여기 3 남겠고 그러면 0.02분의 3은 0.02는 100분의 2잖아요. 그럼 2분의 100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분모에 있다는 건 역수치에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K는 3 곱하기 2분의 100 이렇게 되니까 K는 150 이렇게 되겠죠. 3번 원리합계 활용 문제 네 번째 예시 보도록 할게요. 잊지 마세요. 포인트는 최종 금액 비교입니다. 올해부터 매년 말에 800만 원씩 10년간 받는 연금이 있대요. 그러면 800만 원씩 10년간 받으면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800 곱하기 연이율이 5%라고 했으니까 1.05에 10제곱 빼기 1 1.05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등비수열 합으로 써서 매년 말마다 받는 거 월말이나 연말에 받는 건 등비수열 초항을 금액 그 자체로 잡는다고 했었어요. 영상 맨 앞부터 돌려서 보세요.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이해 안 되면. 포인트는 최종 금액 비교를 했죠. 자, 최종 금액 한번 써봅시다. 올해 초에 한꺼번에 받는다면 연금을 올해 초에 한꺼번에 받는 금액을 K라고 둘게요. 그럼 K 곱하기 1.05에 10제곱 이렇게 써줘야죠.
왜냐면 한꺼번에 미리 받는 게 K잖아요. 한꺼번에 받아서 은행에 그냥 놔두면 이자가 10번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받는 금액이랑 똑같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금을 미리 받는다는 거는 연금을 미리 받아서 그걸 은행에 쿵 하고 넣어놔요. 그럼 은행에서 자동으로 이자가 붙겠죠? 그럼 이 이자 붙은 금액이랑 우리가 연금 받는 금액이랑 똑같아야 돼요. 은행 입장에서는 너희 미리 받을 거야? 그래, 미리 줄게. 대신에 이게 이자가 붙어서 똑같아지는 금액일 거야. 라는 의미인 거죠. 지금 제 말을 천천히 한번 곱씹어 보세요. 그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 자, 그럼 이거 계산해 줄게요. 1.05의 10제곱은 1.6이라고 나와 있어요. 1.6 빼기 1이니까 0.6 이렇게 써주고 앞에 800 있던 거 써주고 1.05 빼기 1은 0.05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은 k 곱하기 1.05의 10제곱은 1.6이죠. 1.6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0.05랑 0.6이랑 사라지면서 여기 12만 남겠죠. 5 곱하기 12는 60이니까요. 그럼 식 깔끔하게 써줄게요. k는 건너편에 800 곱하기 10이 있죠. 그리고 1.6이 건너편 넘어가면 1.6으로 나누는 거니까 역수치에서 16분의 10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계산해주면 800을 8로 나누면 100 남고요. 16을 8로 나누면 2 남고 그리고 2랑 10이랑 약분되면서 여기 5 이렇게 되겠죠. 그럼 5 곱하기 12는 60이니까 100 곱해주면 6,000 이렇게 되겠죠. 그럼 K가 6,000이니까 한 번에 미리 받으면 6천만 원 받는 거네요. 원리합계 예시 문제 5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호는 집을 구입하기 위해 2020년 초에 은행에서 1억 원의 돈을 빌리고 10번에 걸쳐 갚는데요. 그러면 갚는 총액은 1억 곱하기 1.06 이자를 10번 받는 거겠죠. 왜냐면 은행 입장에서는 왜냐면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만약에 돈을 안 빌려줬어요. 그럼 은행에 놔두기만 하면 이자를 그냥 자동으로 10번 받는 금액 아니에요? 그런데 민호한테 빌려줌으로 인해서 이자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만 놔두고 있었어도 이자 10번 받았을 텐데 민호한테 빌려줬으니까 이자를 못 받잖아요. 그럼 민호가 돈을 갚을 때 그 이자만큼 돈을 더 줘야죠. 그래서 민호가 갚는 금액 총액은 1억 곱하기 1.06의 10제곱이에요. 조금이라도 이해 안 가면 영상 앞부분부터 돌려서 보는 거예요. 그럼 갚는 총액은 된 거고 최종 금액 비교예요. 민호가 내는 총액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민호가 내는 총액은 일단 10번에 걸쳐서 갚긴 하는데 전년도보다 6%씩 늘려서 갚는데요. 갚는 금액 자체를. 그럼 첫 해에 갚아야 할 돈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네요. 첫 해에 갚아야 할 돈을 A라고 한번 둘게요. 그러면 민호가 내는 돈, 민호가 갚는 돈 한번 써볼게요. 2020년 말, 첫 해에는 2020년 말에는 민호가 A1을 냈다는 거죠. 민호가 A1 갚았어요. 그리고 2021년 말에는 민호가 첫 해에 낸 돈은 이자가 붙었겠죠? A 곱하기 1.06 요렇게. 그리고 2021년에 낸 금액은 A 곱하기 1.06 요렇게 되겠죠. 왜냐면 금액 자체를 6%씩 늘려서 갚는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2022년 말에 갚은 금액, 일단 이전에 갚은 것들은 이자가 한 번씩 붙었을 테니까 A 곱하기 1.06의 제곱 더하기 A 곱하기 1.06의 제곱 이렇게 이자들이 붙은 거고 2022년에 낸 금액은 A 곱하기 1.06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낸 금액 자체가 6%더 늘었으니까요. 내가 내는 게 6%더 늘려서 이게 2022년에 낸 금액입니다. 그럼 규칙이 보이시죠? 자, 그러면 2022년까지 갚은 금액은 1 곱하기 A, 2021년까지 갚은 금액 총액은 2 곱하기 A 곱하기 1.06, 2022년까지 갚은 금액은 3 곱하기 A 곱하기 1.06의 제곱. 그러면 이걸 총 10번 했다 생각해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에는 갚은 금액 총액은 10 곱하기 A 곱하기 1.06의 9제곱 이렇게 되겠죠. 규칙을 잘 보세요. 그럼 우리는 최종 금액, 이 최종 금액이랑 똑같다라고 풀면 끝나는 겁니다. 마무리 계산해주면 10제곱이랑 9제곱 사라지면서 1.06만 남겠죠? 그러면 첫 번째 내는 돈 A는 이거 10이 왼쪽으로 건너가야 되니까 1억 곱하기 1.06 곱하기 10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만원 단위로 바꿔야 되잖아요. 1억은 1000만원이 10개 있는 거니까 10 곱하기 1000만원. 만원 단위로 바꿔준 거예요. 그리고 뒤쪽에 1.06은 100분의 106 요렇게 써주고 10분의 1 요렇게 써주면 A. 100이랑 10이랑 1000이랑 날아갈 거고 그럼 A는 1060이 되겠죠. 그래서 1060만원입니다. 3번. 자, 여기까지 해서 원리합계에서 필요한 내용들은 싹 다 설명을 했어요. 교육과정 방침 때문에 원리합계는 수능에서 어렵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능만 보실 분들은 이 영상 20분까지만 보시면 됐었고 원리합계가 내신에 나오더라도 정말 맥시멈 나올 수 있는 것까지 설명을 다 했으니까 이 영상 복습 잘하셔서 원리합계는 다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